제가 그 화요일 방송에서 그 하정우 AI 수석 그 부산에 출마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냐. 지금 부산 지역에 이제 친명 기반이 약한 상황이어서 하정우 수석이 한번 부산에서 금배지를 달고 이제 뭐 PK 지역에서도 친명의 좀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는가. 복만삼님 청내 승내 2표는 그냥 시원하게 남자답게 바지 내리고 사퇴해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대요. AI 수석은 대통령님 할 일이 많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하정우는 못 내놓는다. 이렇게 오늘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는 안 됩니다. 그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해야 되는데 하정우 같은 인재가 이제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줄 수가 없지. 그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냐면 한동훈이 지금 부산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한동훈의 이제 체급을 올려주는 그 즉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도 사실 뭐 쉬운 곳이 아니고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그 부산에 출마를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리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에 하나 한동훈한테 지게 되면은 하정우 수석이 한동훈이 체급이 확 올라가는 그죠? 한동훈을 키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무적으로 봐도 하정우 그러니까 대통령 누가 봐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그런 인물이 한동훈이랑 붙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한동훈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정무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 하정우 수석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무적으로도 너무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방선거는 다 승리를 하고도 대통령이 상처를 입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하정우 정무수석의 부산 북구갑 출마와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작업당할 뻔한 하정우. 자, 여권에서는요, 지금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전재수 후보 확정이 됐죠. 이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곳에 대한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뼈 있는 농담을 던졌는데 먼저 한번 보시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농담 형식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고 만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하정우 수석 차출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는 모습인데 대통령의 발언 또 이제 하정우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선거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작업을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넘어가지 말라는 이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수석에게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더 필요한 존재다, 더 필요한 인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보다 청와대보다 당에 더 필요한 인재다. 청와대보다라고는 안 했는데요. 당에 필요한 인재다라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있죠. 어제 또 부산의 그 지역구 보궐선거 지역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출마로 기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이 선거 구도나 정치 지형에 따라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그 작업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건데 참고로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오늘 기점으로는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반이다. 의미심장하게 끝내네요. 오늘 뭐 대통령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예, 공개적으로 저런 언급을 하셨죠. 예, 저게 자칫 잘못하면은 당청 갈등으로 이제 비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청래를 정청래하고 선을 긋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대통령 영상 문제, 예, 홍익표 수석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강하게 질책을 하신 거죠. 정청래가 사기쳤다라는 걸 대통령님 모르실까요? 예, 뭐 감찰을 뭐 해봐야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정청래가 사기쳤다라는 걸 대통령님이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게 뭐 국정 방해다, 정치적 악용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질타를 하시고 또 홍익표를 바로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스스로 해명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것 이것부터가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정청래를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지. 그 정청래는 아까도 뭐 그 언론 보도에도 나오는데 뭐 대통령께서 뭐 농담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농담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왜 농담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 대통령께서 작업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오니까 같이 웃으신 거지. 저 언급을 할 때 처음에 하정우 수석 할 일이 많은데 작업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작심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지금 당에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겠다라고 정청래가 이게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미 어제.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조만간의 출마 요청, 하정우 착출론 공식화해서 당대표가 출마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공을 들이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의 삼고초려를 했듯이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게 어제 이제 정청래 입장이 나온 거예요, 어제. 근데 오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정우 작업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건 저는 이건 대놓고 정청래를 견제를 하신 거 아니야. 경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지금 좌지우지 지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저는 언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당 입장에서야 하정우가 필요하겠지. 정청래 입장에서는. 정청래는 지금 어떻게든 성과를 내가지고 당대표를 연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국 국정설명회를 칭찬을 하자 정청래가 41일간 22개 도시를 돌았어요. 지금 완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지방 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좋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오늘도 대구 가가지고 약 팔고 있던데 정청래가 대구에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지. 자기 혼자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전당대회 하고 있는가 현자. 이틀에 한 번씩 지방을 지금 돌아다니는 게 이게 아니 선거 후보 대선 후보도 이렇게 안 돌아요. 대선 후보는 이거보다 많이 돌겠구나. 그래서 누가 봐도 정청래가 그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성과를 내 가지고 그 당대표 연임을 위한 그런 이제 그 밑밥을 깔겠다라는 게 정청래의 이제 생각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데 거기에 하정우를 끌어들여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하정우 수석은 할 일이 많대잖아. 그게 농담입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예요. 뭐가 농담이야.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응? 그래서 뭐 오늘 방송에서 몇몇 평론가들이 뭐 대통령께서 뭐 농담으로 한 얘기다. 이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지금? 응? 당대표를 그냥 면박을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지사 경선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한 저는 위기의식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대표 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를 지금 연일 어찌 보면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홍익표 문책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정우 AI 수석 출마 문제도 그렇고 대놓고 정청래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지사 경선 결과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상징성이 큰데 지난 그 김동연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승산이 높았기 때문에 김동연 아니면 그 이동영이 그 얘기 하죠. 김동연 아니면은 지방선거를 이기기가 힘들어서 이기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김동연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달라요. 원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간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개항을에 출마를 하시고 송영길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를 하는 게 사실은 원래 구상이었던 거예요. 그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했으면은 경기지사 경선에서 경기지사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죠. 근데 김동연이 때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송영길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질 걸 알면서도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영길이 경기지사를 출마하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김동연이 이제 때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기지사는 김동연이 나가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경기지사를 2번 연속으로 뺏기는 상황이 되잖아요. 친문 쪽한테 김동연한테 한 번 뺏기고 또 추미애한테 뺏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 여기에 자꾸 친문들이 알을 까고 있는 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꼭 한준호 후보를 뭐 아끼셔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2번 연속으로 친문들이 경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이 정상적으로 지금 다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잖아. 사실 저는 만약에 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감찰을 진행하실지, 아까 보니까 뭐 감찰을 철회를 했다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 그런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청와대에서 감찰을 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뉴스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철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이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 뜻을 왜곡해가지고 우리 당신과 민심을 흔들어 놓는 일이 정청래하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어준하고 조국이 대통령 뜻이 합당이다, 통합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대통령 뜻을 왜곡해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뜻대로 당이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합당 문제. 만약에 여러분 합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조국당하고 이번에 합당이 됐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문들이 다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김어준하고 전국으로 콘서트 돌면서 문조털레유가 이게 김어준 콘서트가 아니라 문조털레유 콘서트가 될 뻔한 거예요. 합당했으면 지방선거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이 지지율이 1%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만약에 조국이 공동대표 하면서 정청래랑 둘이서, 그러니까 비호감 투톱 아닙니까? 어? 정청래하고 조국하고 손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설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망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될 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가 다 사기치고 당만 망합니까? 그 당이 망하면은 결국은 국민주권 정부도 망하는 거죠. 근데 이번 일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경기지사를 추미애를 뽑아놔가지고 어쨌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 자꾸 알을 까고 문바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경기도는 친명과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을 지지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이게 벌써 10년 가까워지는 거예요. 추미애까지 하고 나면은. 그리고 경기도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김동연이 경기지사 하면서 자기 사람 안 깔았겠습니까, 경기도에? 그리고 추미애가 경기지사 하면은 경기도에 친문들 안 깔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이게 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밀기는 밀어야 하겠는데 참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추미애 주변에 인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추미애 의원과 대선 후보 그 경선 때 간담회를 한번 했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추미애 캠프에 제 유튜브 그 시청자 한 분이 좀 추미애 의원과 가까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담회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거기 모인 제가 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 그 고일석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뭐 개장수 이런 자들이 개장수가 그 캠프에 추미애 캠프에서 그 뭔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가 되더라도 경기도를 도정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적 역량이 안 된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럼 친명들하고 뭐 같이 하면 좋은데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그 김동연이 그랬듯이 김동연도 장관하고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풀이 대단히 좁았어요.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인력풀이 없었어. 그러니까 누굴 끌어들입니까? 전해철을 끌어들이잖아요. 고영민, 전해철 등등 경기도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캠프 만들고 경기도에 한 자리씩 주고 경기도가 개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후보도 본인 역량에 대해서도 뭐 토론 능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우려를 하지만은 그 주변에 이제 누가 모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경기도 제가 그래서 경기도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추미애가 손 벌릴 때가 친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문들도 끌어들여가지고 도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추미애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로 자기 또 대권에 대한 욕망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꿈을 저는 왜 꾸는지 모르겠는데 대권에 대한 욕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총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제 경기도에 심으려고 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거죠. 8년 동안 친문들이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친명들이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동연도 철저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김동연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친명들은 다 내쳤잖아. 친명들은 다 내친 거 아닙니까? 결국 추미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망하는 거죠. 본인도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주변에 또 똥파리들만 잔뜩 모일 텐데 그 똥파리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 똥파리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실 때 이번 경선 결과는 저는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경기도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당대표 선거에서도 만약에 정청래가 승리를 한다면, 김민석이 패배를 한다라면은 진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이건 성공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정청래가 하는 짓을 보면서 당대표가 대통령의 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 정청래가 당대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뜻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아까 국정 방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가 국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만하면은 사고치고 검찰개혁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합당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이번 경기지사 경선도 대통령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런 게 다 국정 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 뜻 이런 게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닌가? 정청래랑 확실히 선을 긋고 이재명의 민주당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는 절대 질 수 없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우리도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털레반 애들도 다 걸고 나올 거야. 유시민, 김어준 다 빤스 내립니다. 뭐 이미 빤스 내렸지만은 확실히 빤스 내리고 이제 덤벼들 거예요, 여러분. 친문들이 목숨 걸고 덤벼들 거다. 진짜 김민석, 한준호 이번에 여러분들이 악마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현주 악마화하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김민석에 대한 공격이 저는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어쨌건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어준 털밀 필패, 김어준이 개입하면 이제 진다. 이런 결과가 서울시장 경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그리고 보세요, 뉴 이재명이 우리 경기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니까 우리가 이제 데미지가 크긴 한데 경기도 빼곤 다 이긴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울산도 이겼고 충북도 이겼고 경기 빼고는 다 이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3승 1패예요. 3승 1패. 3승 1패 한 거 아니야. 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거기 잘해야 됩니다. 전북. 전북 안호영 후보. 여기가 마지막 남은 전투예요. 광주 전남은 안타깝게도 그냥 아무나 대라. 우리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충남도 있구나. 충남도 이제 저기 떨어뜨려야죠. 박수현. 박수현 떨어뜨려야 되고, 그다음에 전북의 안호영. 그다음에 대전은 이제 저기 허태정으로 가야죠. 아직 뭐 3개나 남았네. 전북 안호영. 그다음에 충남 양승조. 충남 양승조. 그리고 대전 허태정.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그냥 아무나 대라 그래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고, 박수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철민은 홍영표 보좌관으로 했던 사람이고, 이제 차세대 수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철민도 안 되고, 양승조, 안호영, 허태정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